재활의학이라는 게 사실 조금 다른 과랑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코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활치료 센터장인 이유가 대활치료 팀이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작업치료사 혹은 이제 뭐 저희 병원은 없지만 언어치료사나 혹은 네. 사회복지사 이런 선생님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네. 이제 환자분을 이제 케어하면서 같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환자분들의 의지를 좀 돋구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한 단어로 좀 하자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진심으로 보호자분들이든 환자분들이든 좀 다가가서 계속적으로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치료를 또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하면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병식이 별로 없었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열심히 해 뭐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통하지 않나. 오늘도 너무 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좋습니다. 재활치료에서 요즘 사용하는 아까 병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최신 기술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뭐 로봇 재활이 아무래도 제일 최신이죠. 물론 아직은 뭐 상용화되거나 이러기는 아직 조금 너무 최신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마비 환자들을 전혀 못 걷는 분들도 네. 로봇을 채워서 걷게 만들어준달지. 로봇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그렇죠. 뭐 입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의수나 의족 같은 부분들도 개발이 좀 요즘에는 더딘 이유가 예전에는 의수나 의족 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막 발전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신 기술로는 이제 의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갈고리 같은 형태밖에는 없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각 손가락들이 다 이렇게 있고 내 어깨의 어떤 부분에 이제 감각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을 사용해서 실제로 손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그래도 로봇 재활. 신기하네요. 재활 치료하시면서 사실은 이 질문이 뭐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이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엄청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보람이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걷게 하는 게 결국 재활학과의 목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누워서 오셔가지고 네. 이제 걸으면서 퇴원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죠. 대부분은 네.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네. 또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하면 물론 좋은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이제 뇌성마비 아기였거든요. 아기. 이제 뇌성마비도 정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네. 아주 심한 아기들도 있고 약한 아기들도 있는데 그 아기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고 발달이 네. 그랬던 아이였는데 꾸준히 이제 치료를 받고 소아재활을 하고 해서 그 아이가 딱 걸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딱 그 걸었던 순간은 물론 이제 모든 부모들이 아이가 딱 걸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아이의 부모도 아니지만 그 순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막 그냥 났던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뭔가 재활학과 의사로서는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게 제가 베가베리를 하면서 베가베리는 식물성 보충제 브랜드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다양한 스포츠들을 하다가 이제 러닝이라는 섹터에 들어와서 러닝 팀을 꾸려서 이렇게 러닝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보람된 게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회복되고 네. 그러면서 되게 밝아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늘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고 베가베리와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닝과 재활을 좀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러닝이 뭐 재활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러닝을 권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저요. 스스로. 그렇죠.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네. 어느 정도 단계에 왔을 때는 러닝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러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기가 좋죠. 예전에는 네. 제가 러너가 아닐 때도 어쨌든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러너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조금 답답함을 느꼈던 그런 의사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뼈는 괜찮으니까 달리기를 쉬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러닝을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러너를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신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어떤 신발을 주로 신는지도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사실 선생님 만나기 전에 했던 질문 중에 없는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에요. 자, 신발에 관련된 질문. 지금 잠깐 우리 이제 스피노프로 신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네네. 신발이 러너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중요도와 신발을 고르는 기준이라던가 신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분들은 카보나를 신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뭐 안정화를 신어야 된다. 신발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거를 선택할 때에 대한 그럼 먼저 카보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나 말도 많고 정말 생각도 많은 그 카본화. 카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보나는 네. 저도 물론 이제 카보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네. 러너라면 뭐 카보나 가지고 싶기도 하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카보나는 카본이 들어 있어서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에서만 신어야 된다 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반발 때문에 부상이 약한 부위에 부상이 더 오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초보들이 카본화를 잘 신으면 힘을 덜 들이고 쉽게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그것도 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고 한다면 카보나에 카본이 들어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거 자체를 가지고 크게 뭐 포인트를 삼을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카보나에서 이제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건 경량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화. 네, 뭔가 이제 발목이나 이런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목의 회내랄지 아니면 발목의 미세 움직임들이 네. 다른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러닝화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취약한 초보 러너들이 신으면 네. 뭐 발목이든 어디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좀 부상이 올 가능성은 더 있겠다. 이게 또 자동차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스포츠카인데 후륜 조항에 뭔가 그냥 빠르게 갈 수 있게 경량화를 해서 만들어낸 경주용 차를 초보가 탔을 때 뭔가 뭐 안전지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좀 부족할 수 있으니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이걸 해서 사용하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지만 초보가 신었을 때는 경량화 때문에 어떤 발목의 보강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회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보들한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함부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5kg PB를 딱 세우고 2달을 쉬었습니다. 발목이 아파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꾸준히 러닝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 네. 지금은 카보나 신고 뭐 조금 빠르게 달려도 크게 부상이 오지 않는 정도의 발목이 됐거든요. 몇 년 이제 지나면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초반부터 그렇게 막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그렇게 강화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초보가 선택할 수 있는 러닝화, 예를 들어 안정화, 뭐 쿠션화, 카본화 뭐 많잖아요. 네. 내가 오늘 달리기를 처음 마음 먹고 신발을 사고 싶어요. 당연히 발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어떤 그 류의 러닝화를 추천하세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다 보니까 뭐 편한 신발을 사서 신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재미없죠. 좀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이드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가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쿠션이 좀 있는 쪽으로 신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쿠션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평발이 아닌데도 초기에 안정화를 신고 되게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내가 평발이라고 해서 꼭 안정화를 신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발이 없으니 안정화를 신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어보시고 안정화든 뭐든 좀 꽉 잡아주면 아무래도 편하거든요. 잘 잡아주는 신발. 네, 평발이면 물론 과회내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달리면서 회내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안정화가 옆에서 꽉 잡아주면 아무래도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쿠션감이 있으면서도 또 조금 잡아줄 수 있는 힐컵이나 이런 것들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운동화로 사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에는 뭐 이렇게 비쌀 필요도 없으니까 사실 10만 원 내외 정도가 저는 적정하지 않나. 자, 여기서 선생님의 그거에 해당하는 추천 러닝화. 추천 러닝화요? 사실 뭐 추천 러닝화는 제가 신어본 거 중에서 사실 그렇죠. 기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호카 클리프톤이나 클리프톤. 네. 아니면은 뭐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도 괜찮고요. 클라우드 몬스터. 아니면 젤카이노 아식스 젤카이노 쪽도 괜찮고. 네. 저는 그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초보 러너분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 사야 되냐. 너무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 치료에 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럼요. 보통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활용은 잘 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스포츠 부상인 경우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십자인대 전반 십자인대가 이제 파열돼서 수술하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네. 페이지 1, 2, 3, 4 해가지고 0에서 2주까지는 보통 이제 체중 부하를 조금씩 하면서 걷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2주에서 12주 한 3달까지는 이제 그러면서 근력을 키워나가고 이제 3단계쯤에서 조깅을 시작하고 근데 조깅 처음에 이제 부하를 시작하면서 걷기하고 조금씩 조깅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조금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기준을 잡아서 네. 그 기간 앞뒤로 해서 어떤 식의 근력 운동을 들어갈지 혹은 뭐 어떤 식의 관절 운동을 들어갈지 달리기 조깅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강한 근력 운동하고 뭐 저항성 운동 그리고 뭐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서 원래 이제 운동을 복귀를 한달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죠. 자,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선생님의 그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는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가요? 네. 백병원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개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기 중 그 러닝을 할 때 발생되는 부상이나 뭐 손상을 예방하기 좋은 팁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뭐 다 다르겠지만 네. 좀 대부분 이런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다. 좀 많이 본 케이스가 있을까요? 일단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좀 내 몸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계속 생각을 해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어디가 조금 불편하거나 하면 네. 바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뭐 물리치료를 한달지 아니면은 좀 어떤 식으로 휴식을 좀 취해준달지 이 부상이 지금 뭐 때문에 어떤 부상으로 갈 수 있는 부상인 것 같고 네. 통증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휴식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예민하게 좀 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통증은 사실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이제 의도치 않게 혹은 훈련량을 그렇게 막 많이 가져간 게 아닌데도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픈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통증을 부상으로 만드느냐 혹은 어떤 해프닝으로 끝내느냐 그 차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캐치하고 또 부상에 대해서 나름 또 지식을 본인이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쉬는 게 좋겠다. 보강 운동을 내가 여기 약하니까 이렇게 좀 해나가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좀 몸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잘 기울여라. 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